오늘까지만 출근합니다. 정년퇴직을 맞은 60세 부장이 마지막으로 회사 문을 나섰습니다. 떠나는 날 후배들은 박수를 쳐주고 상사들도 덕담을 남겼죠. 꽃다발도 기념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오전 9시 눈이 떠졌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울리던 전화도 회의 참석 알림도 긴급보고 요청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누구에게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졌고 그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평범한 은퇴의 현실입니다. 직책을 떼면 아무것도 아니다. 퇴직 이후의 진짜 문제. 직장생활 30년 이상.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은퇴를 하면 그 모든 세월의 성과가 사라지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대부분 직장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를 묻는다면 대부분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죠.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그 명함이 사라지니 나는 그냥 이름 없는 누군가가 됩니다. 사례 1. 연봉 1억이 무슨 소용인가요? 김 과장님 60세는 대기업에서 팀장을 거쳐 부장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연봉 1억도 넘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커리어였죠. 그런데 은퇴 이후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고 어디에도 자신이 필요 없는 듯한 느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명함을 내려놓고 나니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더군요. 김 과장님의 경우 은퇴 후를 위한 새로운 관계나 역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후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겨우 웃음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돈이 아닌 소속감과 존재감이 문제였던 거죠. 사례 2. 나는 아직 일하고 싶습니다. 박 대리님 59세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25년간 회계 업무를 해온 분입니다. 정년이 되자마자 퇴사했지만 몸은 멀쩡하고 일할 수 있는 의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자리를 구하려 하니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르신 경력은 대단하지만 저희는 젊은 사람이 필요해서요. 연세가 좀 있으셔서 업무가 버거우실 것 같아요. 그는 수십 군데에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은 단 한 군데뿐. 결국 마트 계산대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박 대리님은 배웠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는 게 중요했어요. 그는 지금도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준비와 현실적인 기대치 조절이 필요합니다. 사례 3.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님 62세는 33년간 한 건설회사에서 일한 분입니다. 은퇴 후 한동안 멍하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손주와 함께한 반나절이 그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손주와 하루를 보내는 것보다 회의 열게 하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는 퇴직 후 육아 도우미 겸 손주 선생님이 되었고 아이의 말벗이 되어주며 새로운 기쁨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상보다 손주가 할아버지 또 놀자라고 부르는 게 더 감동이에요. 그는 은퇴 후 삶에 이렇게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을 누구와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은퇴 후 삶 준비해야 할 3가지. 관계 유지, 특히 가족과의 연결 회복. 회사 밖의 인간관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료만 있었던 사람은 외로움에 크게 무너집니다. 일의 재설계 돈보단 역할과 의미를 위한 일 찾기.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을 다시 설정해 보세요. 자원봉사도 좋고 하루 3시간 일도 충분합니다. 삶의 정체성 재정립 직함이 아닌 나로 살아가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회사원이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회사는 은퇴하면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우리 인생은 절대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남은 인생의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나답게 사는 인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지금부터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33년간 회사에 충성한 60세 대기업 부장. 은퇴 다음날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후 삶의 충격과 준비 전략. 퇴직 후 처음 맞는 아침. 정해진 출근 시간이 없고 핸드폰도 조용하다면 오히려 낯설고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직장 생활에 몰입했던 분들이라면 이 허무감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존재감의 상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은퇴 상담과 중장년 커리어 전환을 돕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례를 마주해 왔습니다. 그중 가장 흔하고도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회사 중심의 삶에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은퇴 이후 무기력감이 극심하다는 사실입니다. 1. 왜 우리는 퇴직 후 고립감에 시달릴까? 60세 정년. 우리는 대개 퇴직을 하나의 마침표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실은 80세까지 살아야 할 인생의 절반이 남아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문제는 이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며 직함이 곧 나의 정체성이 된 사람은 퇴직과 함께 삶의 중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소속감 결핍, 무력감, 외로움, 우울감이 파고들기 시작하죠. 2. 실제 사례에서 찾은 3가지 충격적 현실. 사례 60세 대기업 부장, 퇴직 후 연락 끊긴 삶. 김호호님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33년을 보냈습니다. 퇴직 전에는 수많은 업무 연락과 후배들의 의존이 있었지만 은퇴 다음 날부터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모두가 나를 잊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사례는 관계의 대부분을 회사 안에만 두었던 사람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퇴직 이후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단절되며 사회적 고립이 시작됩니다. 사례 59세 격리팀장. 일하고 싶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다. 박오호님은 중소기업에서 회계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혹은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돌아온 건 나이 제한의 벽. 수십 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불합격. 결국 마트 계산 보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돈보단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준비는 단순히 기술보다 시장에 맞는 역할 재정의가 먼저입니다. 막연히 나중에 뭐라도 하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사례 62세 은퇴이사. 손주와 함께한 삶에서 회복. 정호호님은 건설사에서 임원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은퇴 후 몇 달간 멍하니 보내던 중 우연히 손주와 하루를 보낸 것이 계기가 되어 삶이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있을 땐 회의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손주의 웃음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족과의 정서적 연결이 회복을 돕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보다 의미 있는 관계가 더 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3. 은퇴 이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인간관계 자산을 재구성하라. 회사 중심의 관계에서 벗어나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동호회, 온라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소속감의 원천을 확보해야 합니다. 친구보다도 더 자주 보는 동료가 사라지는 순간 외로움의 공백은 생각보다 큽니다. 팁. 퇴직 12년 전부터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천천히 스며드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준비하라. 나는 누구인가? 에 대한 답이 직장인이었다면 은퇴 후에는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은퇴 후에는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활동, 나만의 취미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귀농, 강의, 창작 활동 등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수입보다 시간의 주도권을 가져라. 은퇴 이후 삶의 만족도는 얼마 벌었는가 보다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체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도 돈 벌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돈을 더 벌어도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출 구조를 간소화하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삶을 꾸리는 것, 그게 더 강력한 은퇴 전략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시작. 은퇴는 마침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쉼표일 뿐입니다. 회사는 나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친구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관계, 일, 정체성, 소비, 시간. 이 5가지를 재정비하는 것, 그것이 은퇴 이후에도 활력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핵심 전략입니다.